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공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종배 기자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유튜브 믿고 둔촌주공 포기, 강북 15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둔촌주공이 분양 당시에 이게 비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떨어진 것만큼 또 떨어진다. 땡땡땡 하우스, 땡땡땡 감정평가사 뭐 해가지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여론으로 나온 거죠. 둔촌주공 비싸다. 13억 84형이 13억에 분양하는데 이거 떨어진 것만큼 지금 아파트 주변 시세 떨어진 것만큼 또 떨어진다. 그리고 땡땡땡 하우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사 중단으로 해서 늘어난 공사비 이거 전부 다 조합에다 떠넘기고 또 조합에서는 그거를 분양 수분양자들한테 다 떠넘겼는데 그거 받으면 호구된다 그래요. 호구된다. 그러니까 이거 계약하는 그 순간 호구된다. 그 땡땡땡 감정평가사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떨어진 것만큼 또 떨어지는데 이 비싼 거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대부분이 이런 데에 매달려 있는 분양자들이 당첨되고 나서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유 뭐 망할 것 같은데 떨어진 것만큼 더 떨어진다는데 그리고 마피난다. 입주 시점에 대폭 마피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마피나면 그냥 완전히 망하는 줄 알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걸 정확히 판단하려면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죠. 자산이 있어야죠. 무형 자산이 있어야죠. 이게 사서 괜찮다. 이거 사지 않아야 된다. 분양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자산이죠. 무형 자산. 그때 12억, 13억에 84형 분양 받았으면 지금 20억 넘어가잖아요. 그럼 7억. 짧은 기간 내에 7억을 딱 늘릴 수 있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늘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무형자산이다. 이제 무형자산 공간에서는 그걸 그렇게 외쳐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10년 만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좋은 기회다. 그렇게 많이 외쳐댔는데 그때 뭐 그러면 너나 많이 사세요. 댓글 그렇게 올라와도 그렇게 영상을 했던 것이 지난 영상들을 찾아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 땡땡땡 하우스나 땡땡땡 감정평가사 지난 그걸 다 보세요. 전부 다 네거티브고 전부 다 부정적이고 곧 내일이라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 붕괴될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조회수는 엄청 늘어나고 구독자들은 수십만 명으로 확보를 해서 인컴은 되겠지만 그것이 그것을 조회하고 구독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그거를 팔로우하는 구독자들이 판단할 일이죠. 구독자들이 누구를 탓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기사 내용이 나왔으니 한번 어떠한 내용인지 쭉 함께 보시죠.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 전경해가지고 올라온 사진인데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사전 점검이 있고 11월 입주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죠.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격이 치솟으면서 강북에서도 지금 84형 기준 강북에서도 84형이 지금 15억 열리고 있다. 그러면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동구에서는 13억에 84형이 12억대에서 13억이죠. 12억에서 13억대에 84형이 공급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기회죠. 근데 그 당시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빚은 아주 정확하게 기사를 정확하게 올렸죠. 그러니까 2022년도 말이었고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 주변 가격보다 그렇게 싸지 않다, 또 비싸다, 다 대부분 그랬지만 대단지의 신축 프리미엄 아파트하고 어떻게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8사형하고 가격을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것이 바로 자산이죠. 무형자산.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저가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앞으로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무형자산인데, 자 보면은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7,235만 원, 2023년도 3,750만 원 대비해서 93%, 그러니까 2배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분양가가 지금 분양가를 이렇게 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전반적인 원가가 상승이 됐는데 안 올릴 수가 없죠. 시장이 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시장이라는 게 딱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원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만한 적정 이윤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시장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른 거죠. 93% 올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광진구 포제스 한강 여기 경우는 지금 평당, 여기는 빼더라도 4천만 원대로 지금 추산된다. 평균 분양가격이. 그러니까 분양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공사 원가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공사 원가가 오른 거죠. 그리고 점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지금 금리도 그런 상태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공사 기간도 과거와는 달리 많이 길어졌어요. 레미콘 토요 휴무제니, 그다음에 층간소음,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그만큼 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이 다 공사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안전 강화하면 안전 강화하는 것만큼 그만큼 더 안전 요원을 써야 되고 그리고 절차를 준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인력이 소모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로 에너지 1단계부터 5단계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용적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자체가 오르니까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시장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강북에서 8사일 기준으로 강북에서 15억 달하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원자재 값 급등으로 평당 512만에서 784만 원으로, 그 당시 재건축 시작 당시에는 다 400만 원대였어요. 400만 원대. 근데 지금 800만 원대, 900만 원대, 1000만 원대, 지금 800만 원도 못 하겠다고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이 원가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높아졌고, 그 다음에 사업비며 그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사업비도 늘어나죠. 금융 비용도 늘어나죠. 전반적으로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건설에서 지금 주택 안 받겠다 이런 얘기죠. 크게 수익성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지금 일반 분양가도 3천만 원에서 4,250만 원, 8사형 10억대에서 지금 14억, 46%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합은 물가가 더 오를 경우 분양가가 더 상승할. 그렇죠. 뭐 집값이 떨어진다 어쩐다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분양가는 더 상승하는 거죠. 물가하고 이게 연동제야. 물가하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면 이 분양가도 같이 동반 상승해요.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죠. 국채 계속
국가 예산이 지금 뭐 600조가 넘었는데 옛날에는 뭐 100조 이랬던 것이 계속 이렇게 오르듯이 국가 예산이 줄어든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계속.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출생부터 요람까지 무덤까지 국가에서 보장한 그냥 다 보장. 그걸 어디서 나와요? 돈이. 다 세금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또 국채. 그러니까 계속 이게 포퓰리즘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럼 같이 분양가도 떨어지는 듯 올라가는 듯 떨어지는 듯 올라가는 듯 하지만은 우상향으로 끝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서울에 아파트가 몇백만 원을 하던 아파트들이 어느 날 1,000만 원으로 가고 1,000만 원을 하던 아파트가 1억대로 가고 억대 아파트가 나왔어요. 제가 있을 때 그런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억대 아파트가 나오고 그러던 것이 이제 지금 뭡니까? 10억대 아파트에서 지금 이제 100억대, 160억 아파트가 거래되는, 뭐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몇백만 원 할 때 앞으로 아파트가 억대가 나온다, 수십억대가 나온다, 100억대가 나온다 그러면 제정신이야? 그랬겠죠. 그러니까 제가 둔촌주공 아파트 100억 간다 하니까 제정신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복리로 오르는 거죠. 이게 복리로. 부동산은. 그러니까 부동산이 평균 과거에 오른 기준이 연 6.7%. 오를 때도 있고 폭락할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폭락할 때도 있고, 그것이 평균적으로는 6.7%. 그러니까 6.7%는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렇게 엄마 아파트 2,400만 원에 분양한 것이 지금 24억, 25억, 6억씩 가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212만 원에 분양한 것이 지금 1,000배 가까이 이게 뛰는 상황이 뭐냐. 그것이 어느 날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살금살금 6.7%로 해도 어떤 것은 그보다 좀 높고 어떤 것은 좀 낮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복리로 상승하게 되면은 30년, 40년, 50년 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단리와 6.7%에서도 단리와 복리와의 차이는 나중에 원리금 합계가 5배, 6배 차이 나는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예금, 금융으로 움직이는 돈하고 부동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복리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게 10년, 20년 놔둬가지고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뚜렷한 걸 못 느끼지만 롱타임으로 보면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는 것은 바로 비과세 복리 효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계산기 좋으니까 단리 6.7% 50년, 복리 6.7% 50년. 그럼 원리금 합계가 6배 이렇게 차이 나버려요. 그러면 30억 나올 것이 6배면 얼마입니까? 180억 나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엄청난 결과가. 그러한 숨어있는 비밀을 이렇게 열고 가르쳐주는 데는 없죠. 자, 그거는 무형자산 공간에서 수없이 말고 닳도록 했던 얘기고요. 자,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격 추이를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2023년도 1분기부터 이렇게 쭉 했는데 엄청 늘어났어요. 올라갔어요. 이게 3,750만 원이 4분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이게 7,200. 2배로 거의 오르다시피, 누가 올리고 정부에서 올리고 싶어서 올리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순리대로 하지 않으면은 누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고 내리고 싶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 국평 기준으로 웬만한 데는 지금 12억, 13억, 서울에서 10억 이하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니 강남 4구권에 속한다는 둔촌주공이 12억, 13억의 국평을
분양할 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비싸다. 또 공사비 중단으로 인한 거를 전부 다 여기에 반영해가지고 계약하는 순간 호구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고 다 박수치고 진짜 호구들 거기서 박수치고 열광적으로 한 거죠. 그 댓글 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데에 그 댓글 보면 막 기가 막혀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 참 아주 감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 얘기죠. 지금도 있어요. 그 영상들 찾아보면은 서울에서 10억 이하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강동 둔촌동 재건축 단지 2022년 4월 10일자로 유치권 행사 중단 12월 말에 일반 분양이 나왔지만 결과 신통치 않은 상태가 아니라 그냥 뭐 말도 못했죠. 엄청난 그 당첨돼 놓고서는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음 상당 기간을 계속 불나게 후속 당첨자에게 연결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신 있게 계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수없이 영상에 올려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 기회를 다시 이 가격에 이 둔촌주공 같은 아파트를 앞으로 절대 만날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그냥 계약한다. 이런 사람, 그 사람은 완전히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는 거죠. 자신이 무형자산이 딱 있는 거죠. 이 가격에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후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 입주 당시에 마피가 난다 어쩐다. 마피가 나면 어떻습니까? 한번 딱 계약을 해버리면은 평균 서울시내 소유권자 부동산 소유권 10.5년인데 10년은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 30년 가져가면 좋고 10년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평균 10.5년이니까 10년 후에 이게 2배가 뛰냐 3배 뛰냐 그거 염려하면 되지. 입주 시점에 마피아 나면 어떠냐. 저는 그걸 계속 강조했었던 거죠. 근데 뭐 지금 입주 시점에 다가왔는데 거의 뭐 상당히 뛰었습니다. 이건 좀 더 뛰면 이제 분양가의 2배가 되는 거예요. 24억이면은 12억대에 분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기에 따블나게 생긴 그 과거에 미분양 났던 아파트들 잠실이며 타워팰리스며 3배, 6배, 9배 분양가의 3배, 6배, 9배 다 뛰었잖아요. 그것도 수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뭐 영상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만 청약홈 자료를 보면 1순위에서 3,695가구 모집에 13,647, 3.7대 1의 저조한 경쟁률. 예, 그래서 고분양가다 발목을 잡았고 5구형은 10억 6천, 84형은 13억 2천. 고분양가다 그래가지고 대규모 미계약 상태로 나타나가지고 4,786가구 대 899가구가 무순위 줍줍으로 나오고 당시 유튜브 등에서는 유튜브 거의 다 그렇죠. 왜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느냐. 여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 좋은 기회다. 그러면 뭐 구독자가 없고 조회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가 들 정도로 많이 부동산이 침체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떨어진 것만큼 더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확실히 자신 있지 않으면 그걸 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니까 평소에 부동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유튜브를 이렇게 좀 찾아서 자신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가끔씩 가다가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올림픽 파크포레온 당시 경쟁률 이렇게 2구형, 3구형, 4구형 20대 1, 20대 1 이게 여기는 뭐 2개밖에 안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3구형은 20대 1 이게 105대 1 이렇게까지 그냥 넣었다가
당첨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이 정도인데 얼마나 포기를 하면은 줍줍으로 갈 것인가. 그건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답이 나오는 거죠. 899가구 줍줍 청약에는 이건 전국구니까 상당히 신청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것이 지나와서 지금 보니까 둔촌주공이 고분양가가 아닌 것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다. 원자재가, 환경, 규제, 이거 점점 이 규제들이 강화가 되지 완화가 될 수가 없어요. 층간소음을 완화를 할 겁니까? 제로 에너지를 완화를 합니까? 커뮤니티 시설을 완화를 할 겁니까? 여러 가지 규제며 모든 걸, 그리고 계속 모든 거를 이렇게 강화하니까 안전도 점점 더 강화를 하기 때문에 조금 강화하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비용은 다 늘어나는 거죠. 다 돈은 늘어나는 거죠. 그거는 다 수분양자들이 부담하는, 그러니까 공사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승세. 그럼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분양가를 안 오를 방법이 없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자 보고 시공사가 일할 때는 한 군데도 없죠. 그건 당연한 거고, 시장 논리에.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여기에서 공사해서 적정한 이윤으로 월급 타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뭐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종배 기자가 이렇게 아주 정확한 사실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무형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